당내 중진들의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KBS에서 조배수 의원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조배수 의원 6선인가요? 선수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는 4선인가 5선이에요. 4선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중진 중에서도 선수가 꽤 높은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편인데 예. 징계 결과가 나오면 수용해야 된다. 네.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 음. 그 징계 결과를. 음흠.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뭐 가처분 가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장동혁 거치 언급할 때가 아니다. 또 나머지 일부 중진들의 골프 회동은 부적절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인터뷰로 나오네요. 예. 조배수 의원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판사 출신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완곡어법을 써요. 윤석열 대통령 때 영입이 된 인사죠. 네네. 사실은.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다가 이제 우리 쪽으로 왔는데 굉장히 완곡하게 뭘 표현을 해요. 판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뭘 하듯이 그 조배수 의원의 화법을 감안하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저 저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조배수 의원이 그럼 뭐 당권파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죠. 네. 무슨 뭐 주요 당직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그래도 좀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초선 재선이건 3, 4선이건 간에 대체로 이런 조배수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게 결국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힘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하나만 더 전해볼게요. 이진숙 의원 이야기입니다. 네.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어줬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의 가방이 참여 자체를 못하게 파행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 뭐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가 또 있거든요. 네. 국회 차원에서 하는. 거기에 제소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공격하는 거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구 시민들이 일하라고 보냈는데. 저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자들이 막 광주가 늘 막 뒤에 캥기는 거야. 예, 5.18 관련 단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늘 염두에 두면서 신경 쓰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돼요. 특히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의원을 세게 공격 안 하면 쥐가 나중에 지구 동네 가갖고서 5.18 단체들이나 광주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게 생긴 거다. 이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나 이렇게 이진숙을 공격했어요. 뭐 이런 거 좀 증거라도 남기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그 토론회나 간담회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쟁점이 많고 논란이 많고 이견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 이견도 없고 쟁점도 없고 그냥 다 서로 생각이 같으면은 굳이 국회에 가서 토론회를 왜 합니까? 그냥 입법으로 정리하면 끝나지.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이견이 많고 쟁점이 많고 논란이 많고 이러니까 국회에서 한번 그러면 깨놓고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해서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토론회 세미나 간다면은 대체로 다 논쟁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토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 반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도 그런 토론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진숙 의원한테 이거 했다는 이유로 무슨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상임위에 못 들어오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제대로 토론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게 주제가 뭐거든. 아니 실제로 그 옛날에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무슨 전시회 열어줬는데 그건 토론회도 아니고 정말 그 패륜적인 짓이지. 근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게 왜 표창원이냐? 네. 표창원이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국회의 그 의원회관 쪽에 있는 그 전시 공간이 있어요. 늘 거기서 이렇게 시화전도 하고 하는데 그걸 쓰려고 그러면 누군가 국회의원이 그 장소를 임대를 해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 장소를 안 내주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표창원이가 그걸 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걸린 그
근해 대통령을 그냥 정말 폐륜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글이 그려 있어도 표창원이가 우리가 그래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표창원을 공격했지만 네. 표창원이가 그것 때문에 뭐 책임을 지거나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린 그림 아니다. 그렇지. 내가 전시했는데 그런 그림이 걸려 있었을 뿐이다. 나는 빌려준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쫓겨나긴 했나요? 그런 못했나요? 폐륜적인 이 전시조차도 국회의원의 이런 이 보호가 작동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이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는 이게 국회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정말 비정상적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광주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대구 시민들이 이진숙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일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일을 하는 주 업무가 바로 상임위 업무입니다.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이나 법 통과, 검수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상임위를 활동을 못하게 하고 쫓아내려고 한다. 중대범죄자를 한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모시면서 그건 이진숙 의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진숙을 일하라고 국회로 보낸 대구 시민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진숙 의원이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거를 못하게 하면요. 업무방해예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도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진숙 의원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아니 우리가 이진숙 국회 보내서 이런 일 하라고 시켰는데 왜 너희들이 방해해? 라고 사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될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일에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이진숙 보호, 이진숙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구나 라면서 당원들이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를 조금 더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집단 공격을, 집단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진숙 일병 구하기. 그게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재명 정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화제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과 합의하지 않고 손봉기 대법관 재청 서류를 청와대에 보낸 것. 이것 때문에 김민석이요. 당대표 되고 1호 지시로 전국에 조희대 탄핵 관련된 조희대 물러나라는 현수막 개첩을 지시했다고 해요. 이게 이런 현수막이 전국에 걸리면 민주당한테 더 마이너스 아닐까요, 박사님? 당연히 마이너스죠. 이게 권력에 취했는지 네. 지금 이 김민석이가 정상적인 판단을 뭐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총리를 지낸 당대표라는 자가 당대표 되자마자 뭐 조희대 씨 뭐 이러면서 거의 반말짓거리를 지금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을 패싱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화를 내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네.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팩폭을 했어요. 그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몫으로 사법부 몫으로 대법관 2명을 재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상 이재명이 하고 뭐 협의하는 또는 만나서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런데 2명인데 아마도 이재명이 쪽에서 그 중에 1명은 지그들이 뭐 추천하는 사람을 해줬으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몫이 아니고 대법원장 몫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를 들어서 뭐 수용해 줄만 하면 수용하지만 아니면 많은 거예요. 권한은 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건 아니고 하고서 2 사람을 추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자 우리가 2명을 추천할 건데 이재명이를 만나서 사전에 설명을 하겠다. 약속 잡아달라. 약속을 저것들이 안 잡아준 거 아니에요. 못 만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약속을 안 잡아줬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못 만났으니까 계속
대법관 후보 제청을 그럼 계속 미루고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그건 아니지. 이재명이 만나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러나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서면으로 제청하면 그만인 것이니까, 이재명이가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하니, 그냥 서면 제청하겠다 해서 서면 제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리고 그걸 서면 제청을 편지 써갖고서 청와대 앞이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민정수석한테. 네. 공문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사전에 합의했다 그래요.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은 민정수석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면 제청을 하기로 합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청와대도 오케이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이것들이 이재명 청와대가 제대로 설명을 더불어민주당한테 해줬으면 이것들이 이렇게 발작하겠냐고.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김민석이가 막 충성심이 막 솟아나가지고 그런지 이런 식으로 조희대 씨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와대도 작전을 쓴 것 같아요. 네. 일부러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지금 뭐 서면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 당혹하다 막 이런 입장이 나오잖아요. 관계자 말로. 네. 자기들끼리 합의 다 해놓고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찌질해요. 네? 아니 뭐 그런 거 당당하게 우리는 뭐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조희대가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 섭섭하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야지. 그렇죠. 네. 지금들은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서 김민석이 시켜갖고서 두둑이 폐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말 중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전국의 대법관들이 조희대를 빨리 몰아내라. 그러니까 대법관 회의 열어라. 어. 이게 김민석 말 듣고 근데 대법관 회의가 열려도 코미디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 말은 말이에요. 제가 뭐 사법부 내부를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판사들 한 3,000명이 넘는데 이 판사들이 오랜만에 조희대가 제대로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수가. 그렇죠. 네.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조희대가 꼭 설명을 안 해도 이 이재명이가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조희대가 그건 아니고 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제대로 제청권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종북주사파들의 정말 주구 노릇을 하는 판사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서 판사를 하는 이런 이 사법부 절대 다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잘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드디어 한 건 했네. 네. 답답했는데 드디어. 그런데 네. 이런 판사들한테 조희대 쫓아내라고 막 선동한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선동을 듣는 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야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전 이미 있죠.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이 이런 서면 제청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이재명의 권력이 조기에 붕괴되고 있는 탓도 있는 것 네. 같다. 그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더 해드리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제청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원하던 것은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민기 판사는 둘 다 기자 들어가네. 그러게요. 그럼 됐지. 근데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법 연구회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김민기 판사 남편이 지금 헌법재판관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한 명은 헌법재판관이고 한 명은 대법관이냐. 이런 이해 충돌이 어디 있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을 오히려 키우면 키울수록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더 학을 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저것들이 그냥 엄포만 놓고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는 가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소한의 합리적 판단도 못하고 정말 조희대 탄핵으로 몰고 가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조희대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들 중에 누구라도 에이 내 자리 걸고 재판 재개하겠어 라는 판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막장까지 가는 겁니다. 막판까지 가는 거예요. 요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면 이건 이재명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지시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위배한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다. 탄핵에는 탄핵으로 맞받아치겠다고 던졌어요. 그럼요. 예. 이게 이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 목 몇 명, 국회 목 몇 명, 사법부 대법원장 목 몇 명 이렇게 다 돼 있다고요. 그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은 대법원 목 2명에 대한 제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조율을 해?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안 시켜줬다고 조희대를 탄핵을 해? 이건 그야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율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요. 그렇죠. 근데 뭐 워낙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니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도 잘못된 관행이면은 깨뜨리는 게 맞지. 그거 안 지켰다고 해서 탄핵을 해 이것들아.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탄핵할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한 거죠. 그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잘 짚었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의 페북글에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서가 있는 거야. 판사들의 정서. 네, 네. 판사들의 정서가 있는 거야. 아니 뭐 니것들이 하도 그래서 하니까 뭐 우리가 대충 알아서 재판도 연기해주고 또 재판도 중지해주고 다 하는데 야 이것들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우리 대법원장 멱살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 야 우리 인사권이잖아 그거는. 그리고 절차를 다 밟았잖아. 이런 데 대한 분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사들의 그런 정서를 장동혁 대표가 잘 반영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민주당한테 구걸하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우리가 제청했으니까 네. 청와대가 임명을 안 하면 청와대 권한이고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국회 권한이다. 알아서 해라. 권한대로 해라. 근데 이걸 만약 청와대나 국회에서 민주당이 손봉기 판사를 까버리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검란이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판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제청해야 되거든. 네네. 그 다시 제청할 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신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손봉기 또 할 수도 있고. 네,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면 네. 그러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가는 거예요. 조희대가 안 올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 다음에 대통령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대법원장 그만두면 감옥에 갈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는 점점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직접 못 나서는 거거든. 요 사안에 있어서. 그렇네요. 이재명이 트위터에 글 쓰거나 이러질 못하네요. 이 사안은 이재명이가 입을 못 벌려요. 잘못 입번 끝하면 판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껄끄러운 외통수를 어쨌든 오랜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으로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구체적 발언이 나와서 꼭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마지막 광고 한 번만 더 보실 때 6,0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시 광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멸콩천사 회원 야금야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멤버십 아닙니다. 저희 별도의 그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댓글로도 올라오고 있고요. 010-9939-1144로 문자 주시면 가입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주시면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행사나 콘서트 등에도 먼저 모시게 되고요. 저희가 멸콩TV에서 제작한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저희가 멸콩천사 회원분들께 박정희 대통령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자에 맞춰서 먼저 나눠드리는 추첨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SNS에서 이재명 깐 것뿐만이 아니라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집무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놀라운 워딩만 지금 좀 옮겨볼게요. 네.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란과 관련해 원한다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그는 사양한다, 노땡스라고 답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39,000명의 미군을 두고 있는데 당신은 아주 쉬운 대일한 군사작전을 돕지 못하겠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글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
와. 이거는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손 떼겠다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재명 너를 왜 돕냐? 너가 노땡스 하는데. 그렇죠. 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또 이재명이랑 이런 통화를 하고 나서 나 굉장히 좀 불쾌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트럼프의 이 언론 보도, 네. 트럼프가의 발언이 언론 보도된 이후에 그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되고 절반 반토막이 잘려나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직후부터. 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한 반응이에요. 아, 이것도 기가 막혀요. 그거 한번 직접 읽어주실래요? 한미훈련 축소에 대하여건 조성한 트럼프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경의를 표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화난 사람도 약 올리는 꼴 아닌가요? 그거를 이재명 트럼프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받았을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야, 트럼프가 아주 기가 막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이 짐짓 바보 연기를 하면서 트럼프 부하를 자꾸 올려서 약을 바짝바짝 올려가지고서 트럼프가 홧김에 에라 그럼 야 철수해 라고 하는 데까지 유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게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올 연말 안에 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로 11월에 중국 선진에서 있는 에이펙 회의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막 보도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합성 게시물도 올렸어요. 네. 김정은이 미국에 전화하는. 네. 그런데 뭐 트럼프 우리 관계 괜찮지 맞아요. 뭐 이런 식의. 네. 자, 그런데 이 11월이라고 하는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치르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하고 완전히 정치 체제가 달라서 중간 선거에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당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유세에 직접 나서요. 말 그대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찌감치 이란 전쟁을 끝내고 이란이 완전히 백기항복하는 그림을 딱 만들어 놓고 이란에서 딱 철수해 가지고서 뭔가 다른 외교적인 성과를 가지고서 지방 중간 선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그런 미국 내의 정치 일정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트럼프도 선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공격 못 해. 이렇게 알고서 지금 악착같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원래 국제관계나 외교 쪽은 거의 독점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이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영역인데 여기서 미이란 전쟁에서 뭔가 자기가 애초에 기대한 성과까지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불러내 가지고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결국은 지난번에 문재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났을 때 문재인이 완전히 바이패스 당했잖아요. 완전히 왕따 당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이는 더하지. 그때는 문재인이의 실체를 잘 몰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한테 정보도 주고 뭐 그래가지고서 그 정보가 바로 김정은이한테 막 들어가고 하는 이런 소동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그때 문재인이한테 당한 것도 있고 이재명이는 벌써 1년 동안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못 믿을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랑 무슨 쇼를 하든 그건 트럼프의 쇼지 이재명이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는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계속 주장하냐면 나는 1년 전에 트럼프 만날 때부터 트럼프는 피스메이커를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라고 했다. 대도 않는 설레발 친 내가 거죠. 페이스메이커 계속 하겠다. 네, 네. 이 트럼프가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나겠어요.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미아가 될 위험성이 너무 커져서 저는 사실은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점점 대한민국만 고립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맞춰서 김정은과 어떤 쇼를 해버리면 박사님이 지적하신 부분 북한의 수건 이제 통미봉남 한국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 계속 돈만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지금 이재명이 이 외교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그 중에 제1호 투자 반도체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 네. 쪽 얘기가. 네네. 그거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음. 아니, 뭐, 우리는 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할 때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은 무기가 여러 수십 개야. 당장 그 중에, 상호관세 올리겠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전 기업과 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 문제를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황당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재명이가 이 비외교적으로 대했어요. 나 뭐 우린 안 갈 거야. 뭐 우린 거기 개입 안 할 거야. 이래 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리는 왜 너네를 지켜주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너네를 아무 이유 없이 지켜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너네를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방위비 분담 좀 더 해.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어마어마한 인상 압박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네. 호르무즈 해협 안 와도 좋아. 대신에 너네 제대로 우리 28,500명입니다. 예, 미군과 미국의 전략 자산. 너네가 보호받고 있는 데 대해서 제대로 지불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이 1조 좀 넘는데요. 그 10배 이상 요구를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군사 전문가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우리가 미국의 전략 자산, 핵 항모와 핵 잠수함과 그다음에 핵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이 전략 자산과 정보 자산 그리고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실제로 인계 철선 역할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 방위와 관련된 우리가 얻는 이익 있잖아요.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계산 불가. 네. 너무 엄청나고 막대해서. 이거를 미국이 야 이제 너네도 비용 부담해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미국으로부터 예상되는 그런 압박을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자체 핵 개발. 우리가 핵만 갖고 있으면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한테 우리가 크게 미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계 4위권의 방산 대국이니까 핵만 갖고 있으면은 해볼만 해요. 그러면 핵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 주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정 안 되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라도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최소한 핵 공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미국의 허용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핵 공유도 미국이 해줘야 핵 공유고 전술 핵 배치도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미군이 배치해 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미사일 협정이라든지 핵 사용 후 재처리 관련한 협정 이걸 다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게 100% 미국 손아귀에 잡혀 있는데 이걸 풀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미국이 원하는 도움을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라고 말했으니까요. 네. 우리가 주는 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군사적 비용보다 훨씬 더 막대한 안전으로 네.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저는 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입에 아파서 못 하겠어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네.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저것들이 네. 처음부터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아예 애초부터 국법부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정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백날 설명하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도 네. 저것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죠.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네. 저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말귀 못 알아듣는 정권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가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 게 더 빠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나 민생 파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또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를 앞당기는 것이다. 예, 그 결론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4명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 2년.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고요. 네.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 총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이런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다음번 총선에서 컷오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잖아요. 각 의원들의 반발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징계 결과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뭐 재래식 언론에서는 그 비명행사라는 표현을 갖다 빗대서 비장행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다. 네. 아니 장동혁이 아니라고 징계한 게 아니거든요. 장동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태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고 명백한 혐의가 있고 그 특히 조경태의 2년은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6개월 그러니까 아예 당원권 정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고 2년 6개월이 당원권이 정지되면 지역위원장으로서도 뭐 당연히 활동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이제 뭐 탈당 아니면 뭐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조경태와 이 진종호가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엄청 반발할 것 같고 또 그 방법으로 당 내에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뭐 나가겠다 둘 중 하나 얘기할 것 같은데 또 당연히 그 앞서 김종혁이나 뭐 배현진처럼 법원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그 법률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법원 그 제소 대상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네. 징계 문제에 관한 것은 당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이 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뭐 권영진의 2년이나 진종호의 1년 6개월이나 도끼인 객긴입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까지만 해도 사실상 총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1년 6개월이면 이제 앞으로 2028년 4월 총선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종호는 뭐 더군다나 비례이기 때문에 뭐 총선 공천을 꿈꾸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한 번만 또 생각하면 이 울주의 서범수 의원은 그 10개월이니까 네. 적절해요. 왜냐하면 이 10개월이 자숙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고 그동안 좀 입 닫고 조용히 또 장 대표 체제에 어떻게 보면 이 잘 따라가면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으로서도 이번에 그리고 워낙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어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징계라고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잘못은 좀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람은 서범수가 유일합니다. 네. 나머지 세 사람은 전혀 뭐 소위 말하는 개전의 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장 행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국면 자체를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단호히 저는 비판합니다. 김용훈 대변인은 이번 징계 수위 좀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재래식 언론을 가게 되면은 예상되는 어떤 반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좀 대비를 하면서 전례를 좀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의 건 같은 경우엔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좀 나름의 취재를 해보니까 기자님들 사이에서도 조경태 의원 건은 쉴드 불가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2년 6개월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거는 선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들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심하지 않느냐. 1년 6개월이면 공천 못 받고 정치 생명 끝내라는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못 받는다는 그런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배재고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좀 없었던 포인트가 배재고 아이들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권영진 의원은 배재고 아이들은 뭐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그런 발언의 문제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뭐 7순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고 대구시장까지 하신 분이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공직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면 국민의힘의 얼굴입니다. 모델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나중에 또 이런 사태를 빚어놓고 나중에 공천을 준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미성년자한테 들이대는 잣대하고 국회의원한테 들이대는 잣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배재고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느냐. 그거는 정말로 온당치 않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선수생활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에 이것을 빗댈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공천 못 받게 하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되물었죠. 그러면 이거를 학폭으로 비유를 하면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선처를 요구한다라는, 선처를 원한다라는 그런 종이 하나 받았다. 혹은 내가 자숙하겠다라는 얘기 한번 했다고 해서 다음 학년에 반장선거 나갈 수 있느냐. 학폭 가해자한테 우리가 사과했다고 해서 반장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주냐. 그거 용인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쓴 것에 대해서 1년 6개월이다? 저는 오히려 그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선처를 요구합니다라는, 그건 다른 건이군요. 네, 이 멱살에 대해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죠. 우리 원내대표님이 선처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참작을 한 게 1년 6개월이지 저는 결코 이게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은 것을 어떻게 이거를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건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1년 6개월이 정치적으로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행위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서범수 의원 10개월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수해 지역 방문해가지고 봉사활동하러 가서 비나 더 내리면 사진이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막말 사건에 대해서 6개월이 당시에 내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성원 의원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견주어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만큼의 파장과 공분을 샀는가를 봤을 때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진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그런 징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진종호 의원의 2년에 대해서는요. 2가지 건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보좌진, 그러니까 본인들의 보좌진들을 유튜브 촬영하는 데다가 보내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당시에 그 업무를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불응하고 그만둔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터뷰 내용까지 보도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에서는 그 보도 자료에 근거를 해가지고 징계를 한 건데요. 이거는 직장 내 갑질 이슈까지 물려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청년 중심 정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 보좌진들을 갖다가 직장 내 갑질을 하고 근무 외의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중징계감이고,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 그 막말에 대한 부분까지 2가지 해서 지금 2년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의 징계 전례를 봤을 때, 선례를 봤을 때 그 정도 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들을 할 거예요. 권영진 의원의 1년 6개월은 심지어 최고위에서는 탈당 권고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선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장 행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당의 역공을 하는 그런 카드로 지금 이 재래식 미디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각계의 이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비장행사란 표현에 대해서 저도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왜 이런 제목을 뽑고 특정 재래식 언론이 이 표현을 쓰니까 다 따라가요. 방송 오늘 오전 방송에 우리 김효원 대변인도 모 종편에 출연을 했는데 그 질문부터 앵커가 제 후배가 하던데 저는 비장행사란 말 자체가 비명행사를 차용해 온 건데 이 표현에서 비장행사라는 것이 가리키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진숙 의원이고 네. 또 한 분은 조광한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과 가깝거나 장동혁께 이기면 징계를 안 하고 아니면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굳이 말하면 이 권영진은 오세훈하고 좀 가까운 편이고 물론 한동훈과도 친합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무소속 한동훈계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프레임을 엮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친소관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마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권영진은 형사범이에요. 이 경찰에서 멱살 잡으면 이 폭행 중에서도 굉장히 입건되죠. 위험한 거예요. 입건 정도가 아니라 남성이 그 멱살을 잡히면서 그 두 분 다 그때 정점식이나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다 넥타이 메고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이 넥타이를 아마 잡아 당기면 살인미수예요, 원래. 제가 경찰. 아니, 왜냐면 이 멱살을 잡고 당기다 보면 반드시 넥타이를 당기게 돼 있어요. 초크될 수 있군요. 초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율하기에 따라서 살인미수로 의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형사범, 잡범이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과 가깝고 멀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진종호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한동훈하고 관련이 있지. 그 막말 나는 발보다 손 잘 씁니다. 그거는요 전혀 한동훈과 근데 물론 이건 있죠. 한동훈이 그 주최한 토론회 거기에 지옥문이 열렸다.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엮으면 한동훈하고도 가까워서 그런 거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또 반성해야 될 사유고 가중이잖아요. 진종호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4개 따고 은메달 따고 했는데 이관왕이라고요. 이 혐의 이관왕.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서범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월이면 적당해요. 이거 짧다고 지금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10달은 그 1년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지금부터 따져보면은 내년 6월까지 자숙을 하라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 자숙을 하면 총선 분위기는 가을부터 잡히니까 그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슨 대안과 미래 이런 활동 안 하고 하는 걸 보면 그때 이제 총선 분위기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그러면 이진숙 의원을 엮느냐? 아니 이진숙 의원은 그 국회 학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발언이 아니죠. 네. 본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5.18은 소요다. 이걸 두고 지금 좌파들이 아주 그야말로 난리 발작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5.18이 소요 사태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무슨 신화가 된 거다? 아니 누가 5.18을 신화라고 합니까? 성역도 모자라가지고 신화로까지 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만약에 이 공격을 하고 싶으면 그 학술 토론회에서 말한 그 학자분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같이 주최한 그것도 공동 주최자의 그러니까 국회의 그 장소를 제공했다. 그게 이제 보기 싫어서 지금 김민석이 그 대표되기 전에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네. 이진숙 의원을 최대 1년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표되고 난 뒤에
국회의장 조정식 만나가지고 이준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하는 게 창피하다? 아니, 이준숙 의원 입장에서는 김민석과 같이 국회의원 하는 게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중립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에게 김민석이 빨리 그 법안 처리하라고 압박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오히려 저는 윤리위 제속감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에게 철부지 같다, 그런 표현 때문에 막말했다 그러는데 38살 연상입니다. 아버지 뻘이에요. 네. 그럼 나이로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를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말할 수 있잖아요. 철부지 같다는 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재준 최고가 이 최고위에서 보여준 파행이라던가 끊임없는 최고위 발목 잡기 등등을 생각하면 정치적 비판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나 조광한 최고위원을 안 한 것이 비장 행사의 프레임이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제발 언론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명 행사와 비장 행사로 이 징계의 정당성을 정말 말 그대로 호도하는,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빨리 멈추길 바랍니다. 김효은 대변인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들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진종호 의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권영진 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 정치 보복이다. 윤상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당의 미래 위해서 비당거파 4인 중징계 재고를 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도 나서네요. 한동훈이 페이스북을 올려서 사당화를 했다. 국민께 버림받을 것이다. 이러면 이재명과 못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당내 반발 또 가처분 변수까지 어떻게 지도부가 헤쳐나갈 걸로 보십니까? 네, 사당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사당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사당화의 의미가 뭡니까? 본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기구들을 함부로 마구마구 횡포를 놓으면서 사용을 한 것을 사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당화 사례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탄핵을 당론으로 하려고 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절차가 거. 과연 투명했느냐? 그 다음에 국민 이상한 거 있어, 추천제? 갑자기 이거는 무엇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그럼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습니까? 그래서 사당화라는 것을 과연 그러니까 논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당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당에서 일어난 일을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사당화라고 네이밍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나 하는 그런 짓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그런 당의 혁신안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당협위원장들을 선출을 할 때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게 사당화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네이밍을 그냥 이렇게 이름을 조어를 붙이는 것에 그냥 넘어가서 동조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저는 더 궁금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영진 의원님이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것을 훈장으로 여기겠다라고 한 부분을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폭 전과를 딱지로 여기겠다는 겁니까? 훈장으로? 학폭 전과를 훈장으로 여기면서 살겠다? 좀 전에 우리 채팅창에 미스트롯 또 결승전까지 올라간 사람 학폭 과거 때문에 그냥 탈락됐다 합니다. TV조선에서 그렇죠. 과연 어떻게 네. 논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본인들은 방송하면서 미스트롯에서 참가자가 학폭 의혹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그냥 하차를 시켰지 않습니까? 결승 진출자까지. 그런데 학폭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 학폭 혐의가 있는 의폭인가요? 네, 그분을 갖다가 봐주자고 하는 거 과연 TV조선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7월 30일 날 의원총회 사과문을 권영진 의원님이 올리셨어요. 다시 한번 읽고서 어제 평을 하셨는지. 네. 전 좀 궁금해요. 왜냐면 7월 30일에 의원총회 사과문에 보면요.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정치에, 당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읊어드린 요 구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권영진 의원님께서 7월 30날에 정확하게 본인께서 쓰신 사과문인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람이 어디 갔다가 나올 때 말이 다르면 안 돼요. 입장이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이 글을 딱 읽고 나서 어제 저녁에 올리신 그 글을 보니까 징계를 훈장으로 삼는다 하시니 과연 같은 분이 쓰신 글이 맞는가? 저는 좀 의심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종호 의원 징계 때, 그러니까 윤리위 때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리위에 이제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인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명을 하는 것은 원래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거기 윤리위원들이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기피하겠다는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명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기피하겠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명을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말을 계속 기피하겠다는 말로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지금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에선 재차 그걸 여러 번 되묻다가 한국말 알아들으시냐고 한 거예요. 근데 앞뒤 싹 다 빼먹고 한국말 알아듣냐라는 식으로 인격 모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윤리위 안에 일어난 일은 저희 원래 다 몰라요. 하지만 진종호 의원 측에서 윤리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언론에다가 푸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맥락을 윤리위 측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직접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통해서 이제 들은 바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질문을 하면 그 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질문에 답을 못하면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한국말 알아들으시겠어요? 라고 한 건데 앞뒤 쏙 빼먹고 그렇게 말하면서 윤리위에 대해서 파행으로 치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변호권을 뭐 어겼다 이러면서 뭐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회의록이나 이런 게 아마 다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입장 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탈당 얘기 같은 건 안 할 거고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가처분으로 갈 것이고 뭐 그 이전에 이미 김종혁이나 배현진 때의 가처분의 이 전력이 있으니까 한동훈계는 당연히 이걸 가처분으로 가서 법원에서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이럴 때마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 또 정말 어쩌다 우리 정치가 판사한테 모든 걸 가지고 가나.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발 좀 법관한테 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왜 이걸 자꾸 판사한테 가지고 가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가? 온당치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결이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뭐 인용하고 기각하고 할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각하돼야 돼요. 만약에 올리면 기각은 이걸 뭐 논의를 한 뒤에 하는 건데 그냥 감이 아니다. 이게 맞다고 보고, 거기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이 정도 되면 아마 유권자 분들이 다 판단을 했을 것이다. 당원들이 이미, 노를 들었어요. 이미 레드카드를 들었다고 보고, 자꾸 여기에서 이럴 거 이제 흔히 말해서 짜치다, 찌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구시장까지 지내고 다선 의원인 권영진이나 6선씩이나 한 조경태나 을지문덕 장군 말이 생각납니다. 그 유명한 우중문 시 있잖아요. 이제 그만 족한 줄 알고 그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취해지지 않길 바라고요. 하면 이제는 중이 저를 떠나면 돼요. 저는 이번 어제 징계가 내려지는 걸 보고 분당도 각오를 한다. 근데 사실 분당이라는 거는 당이 본격적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이거는 일종의 속가내기랄까? 간벌이라는 말을 쓰죠.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것이고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가처분이 기각되고 다음번 정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나
또는 이런 원칙 있는 징계를 지지하는 노선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사람들이 보다가 가망이 없다 여기고 밖에 있는 한동훈이랑 신당해야겠다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어제도 보면 그 8월 17일 날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의 삼선 간담회가 이 바로 스튜디오에서 얼마 안 떨어진 중식당에서 있었고 14명 중에 13명 참석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 사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선 간담회가 열리는데 이 징계가 결정이 밤에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선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일절 나오지 않는데 제가 뭐 여기저기 청진기를 좀 대보니까 별 말이 없었고 또 그 징계 때문에 분위기도 상당히 무거웠다고 하고 삼선들보다 사선들이 더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선들 중에는 골프 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윤재옥도 있고 김태호도 있고 음. 그래서 예, 사선씩이나 되면 당을 위해서 뭔가 장 대표 중심으로 지금 기회가 좋아요.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고 제가 보기에는 6주쯤 가면 이제 다음 주 초에는 30%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기회에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대여 공격 수위를 높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대표를 흔들고 비장 행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 맞자 비장 행사 맞아 이런 식으로 하니 그래서 당원들이 중진들 전부 물갈이 하라 이런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